은행 예금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내 자산이 차곡차곡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지금 은행에 3% 남짓한 이자를 받으며 돈을 묶어두는 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내 지갑을 활짝 열어놓고 제발 내 자산을 좀 깎아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제위기설을 10년째 들려오니 이제는 지겨우시죠? 위기는 안 온다라고 안도하고 계실 때 당신의 자산은 소리 없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위기를 경고하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롯데 같은 대기업조차 5조 원짜리 빌딩을 담보로 4조 원을 빌려가며 현금 확보에 목을 매는 이 살벌한 시기에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은 도대체 어디로 피신해야 할지 그 지도를 그려볼 겁니다. 롯데가 왜 그랬을까요? 작년 대한민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창업자보다 많았습니다. 100만 명이 문을 닫았고 90만 명이 새로 가게를 열었죠. 거리의 간판은 바뀌고 있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비명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통장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대기업조차 위기를 대비해 비상금을 쟁여두는 마당에 우리만 태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물 아래에서 거대한 빙산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며 떠들썩하지만 그 실상은 매우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죠. 왜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이 현금을 쥐라고 경고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의 자산은 가장 먼저 파고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경제는 어렵다는데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누군가는 지금이 부자가 될 기회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지금이 마지막 탈출구라고 외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본질은 가려지기 마련이죠.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다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믿는 원화라는 통화 자체가 국제사회에서는 대우받지 못하는 고립된 섬 같은 존재라면 어떨까요? 한국 경제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들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뼈아픈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가 평생 벌어온 원화가 갑자기 휴지 조각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외환위기의 공포에서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는지 그 시체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던 안전망은 왜 순식간에 구멍이 뚫려버리는 걸까요? 그 숨겨진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대한민국 경제의 안전장치 그 원화라는 통화가 사실은 국제무대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환율이 1,400원을 웃돌 때마다 다들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겠지라며 무심하게 넘기곤 하죠. 하지만 원화의 가치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냉혹한 성적표이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생존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원화는 국제시장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고립된 섬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를 보면 전 세계 GDP의 약 2% 수준입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비중이지만 냉정한 글로벌 자본의 논리에서 보면 우리 원화는 위기시에 누군가 선뜻 내밀어줄 구명조끼가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그건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달러가 바닥났을 때 우리가 가진 원화를 주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비상용 신용카드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미국은 서해훈련에서 우리를 제외하고 주변국들과는 끈끈한 안보 동맹을 맺고 있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안보는 미국에 기대어왔던 지난날의 공식이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왜 우리 자산의 100%를 원화로만 보유하는 것이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까요? 만약 외환위기가 다시 찾아온다면 원화의 가치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과 2008년을 기억해보세요. 환율이 치솟을 때 우리 자산의 실질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저축하고 원화를 쌓아왔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 그 원화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통하는 달러와 금 그리고 글로벌 우량주들이 왜 그렇게 강조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 지금 자산을 지키기 위해 원화라는 고립된 섬에서 탈출해 글로벌이라는 바다로 헤엄쳐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만 갇혀있는 동안 나라 곳곳에서는 이미 위험한 징후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겉으로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왜 김대중 교수가 국가부채 비율 181%라는 숫자를 언급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던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프레임 뒤에 감춰진 거대한 부채의 늪, 그 실체를 마주하면 당신의 잠은 완전히 달아나게 될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당신이 몰랐던 대한민국 국가부채의 진짜 얼굴, 그리고 왜 외환 보유고의 96%가 사실상 유동성 없는 종이에 불과한지 그 끔찍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이 숫자를 확인하고 나면 예금 통장을 보는 당신의 눈빛이 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부채 비율 60%라는 숫자를 보고 안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국가가 설계한 가장 정교한 착시현상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경제학자의 눈으로 이 숫자를 다시 뜯어보면 숨겨진 빚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군인연금부터 공무원연금,
그리고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들의 부채까지 모두 합치면 그 비율은 60%가 아니라 181%에 육박합니다. IMF가 경제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기준인 60%의 무려 3배, 이건 단순히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뇌관을 머리에 이고 사는 꼴입니다. 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는 툭하면 우리에겐 4,30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이 있으니 끄떡없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 4,300억 달러라는 금액 안에 실제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정답은 4% 남짓 고작 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나머지 96%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미국의 국채나 회사채, 즉 우리가 원할 때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투자 자산으로 묶여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집에 당장 현금은 10만원밖에 없는데 2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으니 나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작 위기가 닥쳐서 돈이 필요할 때 그 명품 가방을 바로 팔아서 밥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국가가 빚을 내어 성장을 유지해온 지난 10년 그 비용은 누가 채워왔습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부채가 GDP의 150%를 넘어설 만큼 돈을 풀었으니 당연히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나라는 뒤에서 그 돈의 가치를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청구서가 곧 개인의 주머니로 날아올 겁니다. 정부가 빚으로 버티는 동안 우리 개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국가가 말하는 안전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정작 내 자산을 지킬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아라며 안일한 낙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한국 시장을 평가하고 있고 기업들은 비상생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산이 국가의 빚과 함께 공중분해되는 것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가 흔히 하는 개별 주식 투자가 위기 속에서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지, 그리고 왜 오직 1등만이 유일한 생존 보증 수표가 되는지 그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주식시장의 법칙을 공개합니다. 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여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아마 오늘 밤 당장 포트폴리오를 다 뜯어고치고 싶어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주식시장은 결코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왜 당신이 사면 떨어지고 당신이 팔면 오를까요? 주린이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잡주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밤에도 잠들기 전에 이거 혹시 대박나지 않을까? 라며 시가총액 200억 원도 안 되는 이름 모를 종목을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당신이 지금 그 작은 종목에 속고 있는 그 에너지는 사실상 당신의 자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가장 크고 강력한 놈들의 등에 올라타는 것뿐입니다. 왜 김대중 교수가 그토록 1등 주식만 사라고 외치는지 그 잔인한 법칙을 오늘 뼛속까지 예시켜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1등이어야 할까요? 1등은 단순히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쳐도 망하지 않을 체급을 가졌다는 뜻이죠. 1등 기업은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흔히 건드리는 동전주들, 시가총액이 200억 원도 안 되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부실 기업을 청산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매년 수십 개의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증발합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종목이 내일 아침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고 휴지가 되어버린다면 그때 가서 억울하다고 외쳐봐야 이미 당신의 피 같은 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잔인한 본질입니다. 기억하세요. 1등 주식을 산다는 건 당신의 자산을 국가의 운명과 동기화시키는 일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는 날 대한민국 경제는 멈춥니다. 그 말은 곧 삼성이 망할 정도면 다른 모든 자산도 이미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즉 1등 주식은 당신이 쥐고 있는 마지막 생존 보증 수표입니다. 수익률만 쫓지 마세요. 위기 때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를 고르는 것이 투자입니다. 1등 주식은 위기 때 오히려 세일을 하는 기회이고 잡주는 위기 때 당신의 계좌를 영원히 잠금 처리해버리는 감옥이 됩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1등 주식 다들 좋은 건 알지만 정작 왜 우리는 이런 주식을 사서 꾸준히 들고 있지 못할까요? 누군가는 100배 수익을 냈다는데 우리는 왜 10%만 올라도 헐레벌떡 팔아치우고 다시 잡주를 기웃거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평생 주식시장의 봉으로 살다 끝날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80대 노인이 어떻게 1조 자산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복리의 마법과 당신이 매달 월급날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운용의 정석을 공개합니다. 왜 우리가 1등 주식을 사서 15년 동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아마 지금 당장 당신의 적금 통장을 깰 결심을 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1조 부자로 만들었을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그 비밀을 확인해 보시죠. 80대 노인이 평생 모은 돈으로 1조 원대 자산가가 되었다는 뉴스, 그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그 비결은 화려한 트레이딩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지루해서 하품이 나올 정도의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바로 월급의 25%를 1등 주식에 붓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단기 수익에 눈이 멀어 오늘 사서 내일 팔고기만 하죠. 하지만 시장의 변덕을 예측하려는 노력은 사실상 모래성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새로 쌓기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대지의 1등 주식이라는 기둥을 박으시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22만원이라는 숫자에 겁먹고 계신가요? 5만원 하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샀던 사람과 지금 비싸다고 망설이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느냐 아니면 운을 믿느냐의 차이죠. 1등 주식을 매달 일정 비율로 꾸준히 매수하는 이 방식은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이고 오르면 내 자산이 불어나는 축복입니다. 떨어져도 웃고 올라도 웃을 수 있는 유일한 포지션, 그게 바로 1등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납니다. 왜 우리는 조금만 수익이 나면 팔아서 다른 대박 종목을 찾아 헤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주식은 미래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라는 투자의 대원칙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배를 타고 세계 경제라는 바다를 항해하는데 파도가 조금 친다고 배에서 뛰어내려 작은 뗏목으로 갈아타시겠습니까? 15년 전 삼성전자를 사서 잊고 살았던 분들이 왜 지금 1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는지 그 구조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1등 주식을 사서 묵묵히 버티며 부의 축적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눈앞에 10% 수익에 급급해 평생 가난의 굴레를 면돌 것인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렇게 1등 주식을 사라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도 정작 대다수 투자자는 왜 여전히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그 배후에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노리는 검은 유혹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은행 창구에 앉아 듣는 그 달콤한 말들이 왜 사실은 당신의 계좌를 도둑내는 독이 든 선배인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해부해보겠습니다. 은행 직원을 믿고 맡겼다가 홍콩 H지수 ELS 사태 때 피눈물을 흘렸던 그들의 이야기가 왜 당신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듣고 나면 아마 내일 은행에 가실 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 그 비밀을 이제 밝힙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상담원의 설명을 듣던 그 평화로운 오후를 기억하십니까? 예금보다 이자도 더 많이 주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품입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서명하던 날,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자산을 도살장으로 끌고 들어간 꼴이었습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 때 피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투자자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거래하는 믿음직한 주거래 은행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은행 직원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실적이라는 숫자를 쫓아야 하는 아주 유능한 영업사원일 뿐입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구조가 복잡할수록 판매자의 수수료는 커집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 이름도 낯선 펀드들. 그런 상품들이 왜 창구 전면에 배치되어 있을까요? 당신이 알기 쉽게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이라서가 아니라 은행이 높은 수수료를 챙기기 가장 좋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상담 내내 아주 작게 웅얼거리고 오직 과거 수익률이 몇 %였다는 숫자만 강조합니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은행이라는 공간에서 부장의 채택이 마련인데 그 허점을 그들은 아주 영리하게 파고듭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은 투자는 도박보다 나쁩니다. 도박은 최소한 내가 무엇을 걸었는지 알고 시작하지만 은행 창구에서의 투자는 내가 무엇을 샀는지조차 모른 채 모든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행위니까요. 새마을금고와 같은 작은 금융기관들은 더 위험합니다. 덩치가 작을수록 위기가 닥쳤을 때 외부 충격을 버틸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높은 이자는 결국 당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 뒤에 숨겨진 원금 전액 증발이라는 시한폭탄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그 대가는 고스란히 당신의 몫입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은행 직원을 멀리하고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잔혹한 진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은행 창구에서 거절해야 할 상품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는 공포 속에서도 대한민국 상위 1%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 동아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왜 청약통장이 단순한 저축을 넘어 수십억 가치의 로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청약을 해지한다면 당신은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그 비밀을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대중의 생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의 계단을 오르는 가장 확실하고도 정석적인 통로, 그건 바로 청약입니다. 혹시 지금 청약통장을 깨서 코인이나 주식 단타에 넣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제발 멈추십시오. 당신의 청약통장은 단순한 적금 통장이 아닙니다. 그건 15년 동안 정성스레 심어온 로또 복권이며 언젠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씨앗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쌓아온 가정과 가입, 기간이라는 시간의 가치를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로또도 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당첨의 기회가 오지 않듯 청약이라는 시스템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생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투기가 열지고 내 알짜 단지들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이른바 로또 분양은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전마진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한데 어떡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지혜가 있습니다. 절대 청약통장을 깨지 말고 청약담보대출을 활용하십시오.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9,095%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급전을 빌려 쓸 수 있는 제도가 버젓이 존재합니다. 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렵게 쌓아온 가정을 날리며 통장을 해지하려 하십니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청약통장을 소중히 지키며 25만 원이라는 납입 한도를 꽉 채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죠. 우리가 열심히 자산을 불리고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동안 정작 우리의 본업인 사업과 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가가 비어가고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한숨만 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무너져가는 자영업시장 속에서도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구독경제라는 새로운 황금알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식당부터 전문직 서비스까지 어떤 업종이든 구독자 100명을 확보해 폐업의 공포에서 영원히 탈출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당신의 사업장을 나만의 왕국으로 바꿀 마지막 전략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상가가 텅 비어간다는 소식에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100만 명이 폐업했다는 통계는 자영업자들에겐 공포지만 냉철한 사업가에겐 무주공산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려고 전단지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어제 온 손님이 오늘도 내일도 다시 오게 만드는 구독경제라는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왜 쿠팡과 넷플릭스가 수천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파는 겁니다. 당신의 가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식당을 예로 들어보죠. 매달 1만 원을 내는 구독 회원을 100명만 모아보세요. 그들은 매달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하고 당신은 고정적인 매출을 확보합니다. 손님이 남기실 거는 커피나 와인 같은 다른 상품으로 소진하게 하세요. 노무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료 10만 원을 한 번 받는 것보다 월 1만 원의 구독료를 받고 1년 내내 관계를 유지하세요. 90% 할인을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고정 고객이라는 가장 값비싼 자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매몰 비용을 활용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넷플릭스가 한 달 무료 체험으로 당신을 묶어두었듯 당신도 고객에게 잊을 수 없는 첫 경험을 선물하고 그들을 당신의 생태계 안에 가두어야 합니다. 자영업의 위기는 온라인과 비대면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부할 때 찾아옵니다. 둔촌동 시장의 상인들도 과일을 온라인으로 파는 시대입니다. 조달청에 물건을 납품할 방법은 찾으셨나요? 온라인 마켓에 당신의 상품을 올리셨나요? 세상은 변했는데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장사를 한다면 내일 폐업자 명단에 당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구독 경제는 단순히 유행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현금 흐름을 안정적인 연금처럼 바꾸는 생존 기술입니다. 자,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 1등 주식의 힘, 청약통장의 가치, 그리고 자영업의 구독 모델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지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국가부채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다는 것이 경제의 파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위에서 어떤 배를 타고 노를 저을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무지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자산을 지킬 작은 지혜 하나를 얻으셨다면 이미 당신은 위기라는 파도를 넘을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산은 운으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과 끈기 있는 실천, 그 결과물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로운 경제 앱으로 당신의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